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개인연금 투자일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매월 34만원씩 매년 400만원 정도를 개인연금 계좌로 적립식으로 저축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ETF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매월 적립한 다음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수익률 살펴보면 6월 23일 기준인데요. 올해 연수익률은 10% 정도고 연수익금은 423만원.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제가 유튜브에 처음 올린 게 2020년 1월이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익금은 414만원, 누적 수익률은 11.4%입니다. 개인연금 자산현황 그래프를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납입원금 34만원씩 1차 함수로 증가하는 거고, 빨간색이 누적 수익인데 납입원금 위에 있을 때는 누적 수익인 상태고 아래에 있을 때는 누적 마이너스인 상태인데요. 일지를 시작한 2020년 1월서부터 현재 2년 반 동안 거의 다 수익인 상태로 투자 진행 중이고, 손해가 난 적은 코로나 때 7% 정도 하락했다가 반등한 적 있고요. 2021년에 가장 수익이 좋았다가 2022년에 수익을 다 반납하고 2023년 다시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처음에 100포인트로 시작해서 현재 111포인트고, 과거 대비 아직 전고점은 회복하지 못했고 2020년에 하락한 양은 한 80% 정도 회복한 상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서부터 개인연금 누적 자산현황 살펴보면 6월 23일 기준으로 투자원금은 4,333만원, 전달 대비 34만원 적립 더했고요. 투자 수익은 414만원, 전달 대비 55만원 줄었고, 총 자산은 4,747만원으로 전달 대비 20만원 줄었습니다. 누적 수익은 11.4%고요. 개인연금 계좌 수익 살펴보면 일지를 유튜브에 올린 건 2020년부터지만 실제로 개인연금 자산 배분 ETF로 투자한 거는 2019년서부터인데요. 2019년서부터 누적으로 매달 수익률과 수익금을 기록 중인데, 현재 평가액은 4,747만원, 전월 대비 20만원 줄었고, 2023년에 연수익은 10% 423만원 늘었지만 작년에 처음 마이너스잖아요. 이때 13% 하락이고 마이너스 607만원, 2021년에는 플러스 13% 플러스 485만원, 2020년에는 3.57% 플러스 112만원, 2019년에는 11.7%고 279만원 수익이 돼서 2019년서부터의 누적 수익률은 22%고 누적 수익금은 693만원입니다. 2023년에 수익률이 조금 더 증가해서 2022년에 하락폭을 만회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까지 5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수익률은 조금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 이번 달 살펴보면 위험자산은 2% 낮춰서 40%, 안전자산 30% 동일, 금은 2% 올려서 20%로 비중 조절했고, 종목 교체는 없고 리밸런싱만 했는데, 위험자산에 원래 초기 목표치가 40%였어요. 달성을 해서 지금부터 위험자산 유지할지 더 낮출지 생각 중인데, 주가가 만약에 계속 크게 오른다면 조금 더 낮춰서 30%대에서 경제위기를 대비할 생각이고요. 안전자산을 더 높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위험자산을 낮춘 비중은 안전자산이나 금을 사왔는데 최근에는 금만 계속 편입했거든요. 안전자산은 30%에서 높일 생각은 크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코스톨라니 달걀과 자산 배분으로 이번 사이클 현재 위치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코스톨라니 달걀 그림이고, 현재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했죠. 금리 고점에 거의 다다랐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5월달만 해도 F에서 A 사이지만 금리 고점이 가까운 쪽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A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연준은 금리를 2번 더 올린다 했지만 과거에 2018년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2번 더 올릴 거라 하고 못 올리고 유지했거든요.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올린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올린다고 하는 거를 좀 더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나 금이 반등이 좀 약한 것 같거든요. 금리 고점을 유지하다가 예방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시기가 오거든요. 저번 사이클로 따지면 2018년 12월서부터 2019년 8월까지의 기간이고요. 그때 동안 나스닥 지수가 많이 반등을 했어요. 비트코인도 반등을 했고요. 그때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낮추면서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안전자산과 금의 비중을 높이면 나중에 경제위기가 왔을 때 포트폴리오 해칭을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2019년에 수익률이 12% 정도 거두었고, 개인연금 말고 따로 하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때 수익률이 한 18% 정도 거뒀던 것 같아요. 20%는 안 되고 15% 넘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만 투자하거나 위험자산만 투자하신 분은 수익이 많이 났고,
나왔거든요. 2019년에. 근데 이제 2020년에 위기를 피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 30%, 50%씩 포트폴리오가 무너질 때 제 포트폴리오는 2020년 3월에 마이너스 3%를 일주일하고 다시 본전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굉장히 잘 대비했는데 그때 그렇게 된 원인이 이렇게 저가에서 미국채와 금을 모아뒀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위험자산 비중을 너무 빨리 낮추거나 아예 없애버리면 수익률이 너무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위험자산 반등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데 40%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위험자산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근데 너무 많이 오르는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나스닥 버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이먼 미스키 모델과 더블탑 모양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예전에 비트코인 더블탑처럼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큰 반등이 일어나면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거를 더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QQQ와 IEF, 골드의 올해 가격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QQQ는 대표적인 위험자산, IEF는 개인연금 투자일지에서 사용하는 미국채 10년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GLD는 금 현물이랑 같은 흐름이라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 연초에 위험자산이 좀 더 반등률이 높았다가 2월, 3월 정도에 은행 위기 오면서 미국채와 금이 조금 더 반등했었거든요. 그러다가 4월 이후에 은행 위기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시 위험자산은 크게 반등하고 금이나 미국채는 뭐 소폭 하락하거나 거의 횡보하고 이랬는데요. 6월 달에는 그 경향이 심해져서 위험자산은 크게 반등하고 안전자산과 금은 좀 하락을 했어요. 3월 달에는 QQQ가 떨어졌다가 4월 달에 보합, 5월, 6월에 반등했고 6월엔 더 크게 반등했고 미국채는 3월, 4월에는 뭐 소폭 오르다가 5월, 6월에는 하락하고 있고 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2019년에 금과 미국채를 모은 경험으로 봤을 때 하락을 계속 하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가 오는 거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미국채와 금이 저점을 찍고 조금씩 오를 거예요.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위기를 대비하는 느낌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 시기가 아마도 금리를 유지하다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시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정말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죠. 경제 위기가 뭐 1년 안에 나올 수 있는 건데 현재는 이 가격의 흐름을 보면 위험자산이 급하게 오르고 있고 안전자산은 바닥을 헤매는 느낌이라서 아직까지는 위기가 바로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참 스마트한 게 일정 시기가 되면 또 안전자산이 반등을 하고 이 반등하는 게 이어지다가 나중에 위기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위험자산 반등이 더 이어질 전망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에 나스닥 전망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4월 달에는 나스닥 상승할 거라고 많이 알려드렸고 6월 달엔 좀 조심하자 이제는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끝은 아니라고 했죠.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할 건데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나 금이 가격이 안 오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시기에 비쌀 때 위험자산을 팔고 쌀 때 안전자산과 대체자산을 사놔야 나중에 이렇게 반대로 크로스가 될 때 포트폴리오가 위험해서 해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가의 안전자산을 모으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느긋하게 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뭐 내가 나중에 마이너스 50%가 되더라도 나는 벌 때는 크게 벌고 싶다. 그러면 나스닥 위주로 비중을 높이거나 TQQQ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겠죠. 저는 과거에도 뭐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 많이 봤고 근데 장기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쉽진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고점에서 TQQQ를 잘 팔고 나와서 나중에 TLT로 갈아탄 다음에 TLT에서 먹고 다시 또 QQQ를 먹고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보긴 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 거의 없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물려가지고 나중에 하락을 다 온몸으로 맞거든요. 위험자산이 높으면 나중에 경제위기 때 큰 공경에 처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보수적이고 무리가 없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맞는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러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 자산 현황 6월 23일 위험자산은 40% 됐고 금은 20%, 안전자산 30%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미래에셋 홈페이지에 나온 제 포트폴리오의 종목, 보유수량 현재가, 매입 평균가, 평가손익, 손익률 이런 거를 카피해서 붙인 건데요. 주식은 일반적으로 10종목 나누기 때문에 주식은 한 종목당 위험자산을
전에 비중의 10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또 사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사는 거는 반 정도씩 사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 비중도 있고 주식은 4%랑 2% 비중을 가지고 있고 안전자산은 IEF 그러니까 타이거 미국제 10년 선물 하나만 하고요. 30% 보유 중이고 금은 현물 ETF 최근에 나온 거 에이스 KRX 금현물 20% 보유 중이고 달러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로 매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를 매수한 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환율이 올랐나 봐요. 6% 수익 중이고 금도 10%까지 수익이 났었던 것 같은데 2.5%까지 수익률이 떨어졌네요. 근데 어쨌든 수익 중이고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오래 운영하다 보면 웬만하면은 수익이 난 채로 운영하게 되는데 정말 오래 운영해도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있긴 있었어요. 타이거 중국 주식이 그런 게 있었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수익이 난 상태에서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 자산은 그랬던 것 같고요. 저는 일본 니케이도 항상 편입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요새 일본 주식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라틴이나 인도 같은 것도 제가 처음에 편입했을 때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던 시절에 그냥 분산 투자한다고 넣은 건데 꽤 수익이 났어요. 지나다 보니까 어디서 수익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산 배분 투자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산해서 국가별로도 분산하고 가치주나 성장주도 배분해서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면 조금 더 리밸런싱의 블래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같고요. 2023년에 6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게 위험자산,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 리츠, 안전자산인 미국채, 대체자산 금, 그리고 달러 현금이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위험자산 매도 중 그리고 안전자산과 금 매수 중이죠. 달러는 환율이 내려가서 매수된 것 같고요. 리츠도 이번에는 좀 반등을 했는지 많이 팔았네요. 지금 이 개수를 보면은 예전에 한참 많이 팔았을 때 2019년도랑 개수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전에 코로나 때 많이 하락한 다음에는 많이 모았었거든요. 그때 대비 개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지금은 비중을 줄이고 있는 입장 그리고 나중에 위기가 오거나 위험자산이 싸지면 그때는 많이 늘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주식 ETF 타이거 200은 4주 팔아서 56주 보유 중 국내 ESG ETF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는 5주 팔아서 5주 팔아서 224주 미국 나스닥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2주 팔아서 22주 미국 지수 ETF 에이스 미국 S&P 500은 10주 팔아서 132주 S&P 500이 요번에 많이 반등을 했네요. 5월 달에는 나스닥 위주로 올랐는데 6월 달에는 S&P 500도 많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에이스 미국 와이드모 가치주도 7주 팔아서 92주 그리고 선진국 ETF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도 5주 팔아서 87주 선진국 ETF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 4주 팔아서 53주 선진국 배당 ETF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 5주 팔아서 171주 신흥국 중국 ETF 타이거 차이나 CSI 300 2주를 사서 105주 CSI 300만 유일하게 안 올랐나봐요. 거의 혼자 매수를 하고 있는데 비중도 줄였는데 매수했다는 거는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것 같고요. 차이나 쪽도 테크주는 좋았나 보네요. 매도를 한 거 보니까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7주 매도해서 170주 보유 중 신흥국 ETF 코제프 인도 니프티 50 3주 팔아서 50주 신흥국 ETF 타이거 라틴 35 25주 팔아서 224주 보유 중입니다. 미국 리츠 ETF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5주 팔아서 81주 보유 중 미국채 ETF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36주 매수해서 1246주 보유 중이고요. 대체자산 금 현물금 ETF 에이스 KRX 금 현물은 109주를 더 사서 825주 보유 중입니다. 이제 20% 비중 차지하게 됐는데 여기서 더 늘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금의 비중은 25%가 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25% 이상 금을 보유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은 이제 달러 현금이죠. 3주 사서 193주 보유 중이고요. 이렇게 리밸런싱 매도 매수했잖아요. 이게 매수한 금액 총합이랑 매도한 금액 총합이고요. 그래서 요번 달에는 172만원 매수, 매도는 123만원 매도했는데 이 매도한 거의 평균 수익률은 18%가 나왔고 총 수익금은 19만원을 벌게 됐어요. 이것도 리밸런싱의 이익 실현한 수익이잖아요. 이게 누적이 되면 자산 배분 투자의 누적 수익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매번 일지마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의 손해난 적이 꼽을 정도죠. 요거 한번 2020년서부터 지금까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업로드 해볼게요. 거의 손해난 적이 없이 리밸런싱 수익을 조금씩 거두고 있다는 거 이게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